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유병학 홍보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입니다. 네. 이제 유권자 대부분들 이제 좀 익숙해지실 때가 됐죠.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를 보면 30%를 좀 훌쩍 넘기도 했잖아요. 역대 사전투표를 어땠는지 먼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투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08년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1%라는 아주 저조한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후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다행히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네. 그 2013년도에 사전투표가 도입됐고 사전투표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보면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2%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4년 뒤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6.7% 그리고 2배 이상씩 막 높아졌군요. 네. 그리고 2022년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20.6%였습니다. 네. 특히 같은 해에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전체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네. 이때 사전 투표율은 36.9%였는데요. 그런데 전체 투표자 수 대비 사전 투표자 수 비율을 보면 그 비중이 약 48%로 전체 투표자 수의 거의 절반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전 투표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수 유튜브가 사전 투표소에 불법으로 카메라 설치했다가 구속되기도 않았습니까? 네. 요즘 보면 보수 강경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투표 부족 논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부터는 투개표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네, 우선 개표 과정에 수검표를 도입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서 투표지 혼입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개수기의 처리 속도를 분당 200매 또는 250매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기의 속도가 빨라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1차로 개표 사무원이 전량 수작업으로 유관 심사를 하게 되고 이 투표지를 다시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서 혼입 여부와 매수를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송 과정도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달라진 건 사실 없고요.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지가 우체국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해당 시, 군, 구 위원회로 배송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입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사전투표함이나 선거일 투표함을 이송 시마다 항상 경찰이 호송하거나 동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더해서 관외 사전 투표지가 우체국에 접수되고 각 단계를 거쳐서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배송될 때까지 각 과정마다 경찰이 입회를 하고 동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거의 공신력을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많이 보강을 하신 건데 걱정은 방송사 입장에서 걱정은 이게 개표가 너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윤곽이 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도 수검표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리고 각 선거구마다 그 선거인 수라든가 아니면 개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동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구에 따라서 박빙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개표 결과는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투표 사무원분들은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왜 투표 후에 인증샷 찍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 하셔야 되는데 이 유권자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항상 상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 참여를 인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투표소를 나와서 네, 손가락으로 기호를 뭐 표시한다거나 네. 또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배경으로 해서 네. 인증 사진을 찍고 네. 그리고 투표 참여 문구를 같이 본인의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투표한 사실을 널리 좀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서 네. 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게 네. 어떤 하나의 선거 문화가 됐으면 네.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네네.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또 참관인 그리고 네. 투표를 관리하는 사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네.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네. 또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네.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운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나 네.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투표지가 공개됐다고 네. 판단하는 때는 그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증 사실 촬영하실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네. 인증 사실 촬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소 밖 투표용지 공개는 안 되는 거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